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스페인 국제 전화로 만나 뵀는데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순방 여독은 좀 많이 풀리셨습니까? 풀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다 안 풀리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좀 잠을 방해해가지고. 맞습니다. 새벽 1시에. 뭘 또 맞아요. 또 그럴 수도 있지. 알겠습니다. 오늘 좀 핫한 이야기가 좀 몇 가지 좀 있어서 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게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우선 이 이슈가 커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자폭이어서 그렇습니다. 자폭이다? 예. 왜요? 만약에 여당 인사가 윤석열 엑스파일을 내가 봤다. 문제가 심각하더라라고 하면 이거는 정치 공방이지 정치 공세지 이슈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 스스로 지뢰를 밟고 폭탄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말씀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과 언론은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참이었거든요. 그런 참에 엑스파일이라는 게 나와버린 거죠. 아, 궁금하던 차에 딱 터졌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처음 공개했던 분이 예. 이 내용을 보니 너무 휘발성이 강하더라. 도저히 안 되겠다. 방어하기 힘들겠다 그랬죠. 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내용이 심각하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증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증폭이 됐는데 내용 공개는 안 되고. 네, 저도 그게 좀 답답한데 뭐 당당하면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 핑계 대지 마시고 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공개를 해버려야지 이게 국민들로부터 정치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지. 저는 뭐 그렇게 숨길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나왔던 뉴스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이제 그 검사를 이제 지냈던 변호사 몇 분을 이제 대응단으로 아마 이제 그 위촉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좀 우선 뭐 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하시고 대변인을 통해서 불법 사찰이다, 정치 공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의 본령은 자기가 메시지를 내고 그 메시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건데 여전히 신비주의 전략을 쓰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법 사찰이다 또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트리는 거죠.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윤석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거야라는 건데 일종의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희생자 코스프레 형식으로. 왜냐하면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던 과거의 그 사례들을 차용을 해서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과 대척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용해서 일종의 희생자 코스프레 하는 건데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자폭이에요. 야당이 터뜨린 폭탄이고 야당이 밟은 지뢰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그랬다면 그게 뭐 그런 코스프레나가 가능할 텐데 국민들이 희생자로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국민들은 자 검증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뭐 이제 이걸 공개했던 그러니까 엑스파일 존재를 공개했던 장성철 소장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맞습니다. 뭐 미행 계좌 추적 같은 이런 건 아니다라고 또 이제 그렇게 그리고 선을.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데 야권 쪽에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윤석열 전 총장 측뿐만 아니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송영길 대표가 그 5월 25일인가요? 개국본 집회에 가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한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질을 좀 비껴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슈로 보면 윤석열 엑스파일을 누가 만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당 인사가 내가 윤석열 엑스파일을 봤는데 야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면 그건 정치 공방, 정치 공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아무튼 장성철 소장은 하나는 기관에서 만들었고 어떤 기관인지 얘기를 안 하고 아무튼 기관에서 만들었고 하나는 여당 쪽으로부터 건네받은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도 이제 국정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예.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게 민간 기관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뭐 정부 공식 기관에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고요.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본질을 회피하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공개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에서 만들었다라는 장성철 소장의 전원조차도 사실은 검증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그럼 이 문제는 계속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저희 이 슬기로운 정치 시간에 또 이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네.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또 한 명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계속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예. 이럴 것 같다라는 전망을 여쭤보는 건데 원장직 사퇴하고 정말 출마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당위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감사원장이 임기를 박차고 나와서 대선 출마한다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야당에서도 예.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현직 감사원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예. 얼마나 심각했으면 감사원에 있는 직원협의회 분들이 감사원장을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했겠습니까? 뭐 이제 아무튼 감사원에서 해명 자료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또 뭐 만나기는 했지만 예. 아무튼 그렇긴 했는데요. 예. 저는 그래서 현직 감사원장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지난 4, 5년 전에 있었던 반기문 전 총장하고 똑같이 오버랩이 돼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미국에 계실 때 찾아가서 우리 당 후보로 나와달라고 사정했던 분이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 얼마나 큰 난리를 쳤습니까? 예. 엄청난 난리 쳤죠. 그 결과는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또 4, 5년 만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뭐 평가 기준이 틀리지만 현직 감사원장을 그렇게 흔들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정치적 행보를 긋는 순간에 그 길은 반기문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확신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님은 임기를 그만두고 하신 거잖아요. 자연인일 때. 예.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를 그만두고 정치를 한다? 중간에 그만두고. 예, 중간에 그만두고 예.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도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으로 볼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정치 행보를 긋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 공통되게 중간에 사퇴를 하고 대선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들 아닙니까? 그 권력기관의 탕평 인사를 하신 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인사 그리고 가장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탕평 인사를 한 거죠. 탕평 인사를 한 거 가지고 인사를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배신을 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탕평 인사를 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물론 아직 최재형 원장의 경우에 뭐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임기를 중간에 다 채우지도 못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탕평 인사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탕평 인사는 더 잘하고 더 많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수 정치권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오죽 못했으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저럴까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한 길 물 쏘고 뭡니까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신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예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 안팎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추윤 갈등이 다시 재연되고 윤석열 전 총장을 도와주는 결과를 빚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당내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후보들 간에 자웅을 겨루는 일이
일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과거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갈등 국면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만약 상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한 말씀드렸는데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한 길이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저는 그 길을 걸으실 거다. 근데 이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미애 그 전 장관이 끊임없이 윤석열 전 총장을 소환하지 않겠느냐. 네, 경선 과정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깔고 지금 우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예.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과거에 정권과 대척했었던 부분들을 이미지를 끌어올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과거에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 시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그 이제 이 경선 주자 캠페인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조금 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경선 일정을 둘러싸는 지금 당내 논란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뭐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경선을 연기하자라는 분들 그리고 경선을 제때 하자라는 분들 모두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본선 민주당의 재집권을 희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금 경선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논쟁들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노이즈 마케팅 차원도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죠.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가. 그런데 왜 논쟁을 벌이고 어떤 지점이 논쟁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못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즉 여의도 정치에 갇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는 게 지금 빨리.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연기든 예정대로든지 간에 빨리 네. 결정을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한 거 외교통일위원이시니까 아마 전문 분야이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이제 방한했다가 이제 그 출국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이제 뒤에 남긴 이야기가 한미 워킹그룹 문제입니다. 네, 네. 우리 정부는 종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은 재조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도 한미 간에 이거 시각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에 따라붙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워킹그룹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워킹그룹은 종료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종료로 보시는 거고. 네네. 예. 워킹그룹이 종료가 되었고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도 네. 이 문제가 이야기가 됐고요. 그저께 외통위에서도 이제 전체 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료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번 워킹그룹 종료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북한 쪽에도 어떤 긍정적인 그 시그널로 아마 작동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정 정도는 그렇게 작동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리성건 그 북 외상의 어떤 지금 이제 그 입장이나 네. 북한의 입장을 보면 계속 강경 모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메시지는 2019년 4월 이후로 2년 2개월 만에 나온 대화 메시지입니다. 대화와 대결 모두 이했던. 예. 어쨌든 대화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 적대적 메시지를 최소화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성곤 외무상 즉 대미 협상의 창구를 주석단에 보이게 배치를 했습니다. 사진에. 바로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편에 세웠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예.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어제 밤에 있었던 리성곤 외무상의 확인 발언 논평들이 있었던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대화로 가지만 동시에 압박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즉 물밑 대화나 물밑 접촉에서 기선을 제압을 하겠다. 저는 크게 보면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좀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뭐 지금 현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일 수도 있지만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이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당연히 시작되도록 저희 정부가 만들어야 되고 네, 물론이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렇게 가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저는 예. 지금의 흐름 속에서 보면 북미 대화가 진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뭐 지금 뭐 제가 질문드려도 아마 의원님이 대답 안 해주실 것 같긴 하지만 성김 대표가 네. 방한해서 나왔던 그 보도 말고 예. 다른 뭔가 미묘한 움직임이나 주목할 움직임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말씀드리면 그게 그러니까 대답 안 해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대답. 원칙적 입장만 표명하려고 한국을 그 방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김 대표의 방안 그 자체가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고요. 대화 의지가 있다. 예. 그리고 성김 대표 발탁 자체가 일종의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방안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